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사실 근데 테슬라 질문하면 또 흥분하실 거잖아요. 아니 테슬라는 차분하게 할 겁니다. 요즘 흥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흥분 그래?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저도 테슬라의 꿈은 굉장히 이제 멀리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화성 가는 게 테슬라는 아닙니다만 항상 차량 인도 대수, 제조, 이익률 거의 자동차 회사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테슬라의 분기 실적이 또 그렇게 중요해졌고, 근데 그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뭐 아직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주목구구에 좀 하여튼 대략적인 어떤 통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식을 50% 정도가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뭐 연기금도 포함되어 있고 IB 투자은행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50%를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평가하는 데는 가장 큰 특징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로 보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전체 매출과 매출 영업 총 이익률이 아니라 자동차 부문의 이익률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 부문에서도 많은 통계들이 잘못된 걸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테슬라의 기관 투자자들은 CO2 그 배출권 판매 액수 이거를 뺍니다. 또 네네. 이거는 정상적인 자동차 비즈니스가 아닌데 테슬라가 그거를 자동차 부분에 넣어놨다. 그럼 이게 순이익률이 그거가 순이익률이 거의 그 고사만 볼 땐 100%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그 RC 판매 금액을 탄소 배출권 이 부분이 전체 자동차 수익률을 크게 개선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빼고 개선하셔야 된다. 저도 제 책에서는 그걸 빼고 개선하고 있어요. 딱 완전히 이제 물리적인 자동차만. 네. 물리적인 자동차만 보게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테슬라가 P 레이쇼만 보더라도 대단히 높잖아요. 보통 PR, 예. PR만 보더라도 보통 자동차 기업이 한 10배 정도 되니까요. 그거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도 여기에 성장에 대한 꿈과 성장에 대한 미래 성장의 가능성들은 집어넣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는 깔고 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분기별이나 시간별로는 판단할 수 있는 크리테리아, 기준점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테슬라는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 카 컴퍼니가 아니라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즉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재무제표상에서는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치는 하나를 깔고 가긴 가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팔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거예요. 잘 매도도 안 하고 매수도 안 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의 매도량 매수량이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성장 가능성에 좀 더 많이 흔들린다고, 왔다 갔다 변동이 크다고 보면 되는 거고, 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실적 중에서도 자동차 부분에서도 탄소 배출권 수익을 뺀 부분에서의 이익률을 가지고 프로핏 마진을 보고서 결정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주식은 특히 밸류에이션 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네. 약간은 또 꿈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 네. 자동차만으로 볼 수도 더더욱이 없고, 뭐 로봇이라는 것도 있고, 도조 컴퓨터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에 대해서 사람 마음 다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이제 그만 조리련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사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근데 이것이 계속 요동치는데 요동치는 이유를 잘 모르시겠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테슬라 주가는 잊으련다, 뭐 작별하련다, 안 보련다, 팔련다, 뭐 이런 분들도 나 이제 내릴래. 지치시는 거죠. 이거는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 전체 100%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기업 가치 평가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그럼 박사님은 약간 그런 거 없으세요? 주주시잖아요, 테슬라 주주. 네, 주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 지피지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할지도 좀 봐야 되잖아요. 기관 투자자가 갑자기 매도로 돌아가는 순간 이건 아무리 용을 써도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수급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기관 투자자의 평가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존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보고, 여기에서 이것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면은 저 또한 매도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동차 수익률이 10%대 미만으로 내려간다라면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 네, 영업이익률이 프로핏 마진이 네. 10%대 미만으로 내려간다라면 저는 100%는 매도하진 않고요. 50%는 매도하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자동차 부문의 이익도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 한번 수치 한번 볼까요? 자동차 부분 이익률만 어떻게 변동하는지요? 네네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제가 2023년 4분기부터 이건 제가 계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제외한 매출 총 이익률의 변화입니다. 17.18%, 16.35%, 14.65%로 지난 분기 때 엄청 떨어졌어요. 네. 지난 분기 때 여러분 CO2 판물 매출권이 테슬라 창업 이래로 가장 높았거든요. 아, 자동차가 아니라 네, 그걸 탄소 빼버리면 배출권으로 많이 네, 벌었다. 빼버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17.10으로 지금 이것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호평을 받았죠. 네, 호평을 그러니까 뭐 이러한 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그러면서 Q&A 시간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9월 달에 9월이라고 특징하지는 않았어요. 3분기 내에 됐다는데 사실은 좀 9월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손익분기점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많이 팔았나요? 물론 이제 인도는 되고는 있는데. 많이 팔고 있죠, 사이버 트럭이. 근데 지금 예. 여러분 사이버 트럭은 지금까지도 팔면 손해였던 제품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체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은 여러분 고정 비용이 매우 높은 규모의 경제 산업입니다. 고정 비용이 높아서 그러니까 매출량 대지 비용의 변화가 어떻게 나냐면 처음에 대단히 높은 점에서 시작을 해서 예. 0대를 만들어도 비용이 있어요. 그 이후로 아주 낮게 증가를 합니다. 이건 한계 비용이 대단히 낮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생산량이 와줘야 손익분기점에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익분기점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대단히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손익분기점까지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이버 트럭이 일론 머스크의 표현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추론할 때 3분기 때 됐다고 하니까 원래는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올해 하반기에 손익분기점에 사이버 트럭이 하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3분기 때 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9월 달에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7.10이 이 4, 4분기 때는 더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요인과 올라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예. 낮추는 요인은 지금 테슬라가 원래 이 자동차 기업 애널리스트들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올해 매출 총량에서 또는 인도량 총량에서 작년을 넘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인도량 총량에서요? 네, 작년에 이제 180뭐 1만 대, 6만 대를 팔았잖아요. 뭐 분기당 40몇만 대씩 파니까. 그래서 작년에 180만 대를 팔았어요. 예. 예. 올해는 이걸 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역성장이잖아요. 그 역성장이지만 전체 자동차 시장이 안 좋으니 역성장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치를 이미 낮춰놨어요. 특히 뭐 전기차 뭐 캐즘 뭐 이러면서 전기차 네. 시장도 안 좋으니. 네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테슬라의 목표는 또이또이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또이또이. 그러니까 네. 작년하고 맞추는 거죠. 매출량, 그러니까 이 인도량을. 그러니까 180몇만 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테슬라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4분기 때. 4분기 때 그러려면 인도량이 여러분 거의 50만 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테슬라 역사상 가장 많이 팔아요. 그렇죠. 50만 대 넘은 적이 없죠. 없죠. 다 40만 대 때였는데요. 예, 예. 50만 대 정도를 팔아야 테슬라가 4분기 때 그래서 2024년을 총괄해서 180만 대를 좀 넘게 팔 수 있거나 180만 대가 돼요. 50만 뭔가- 대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가격은 거의 횟집 시가처럼 거의.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판매 가격이 낮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익률이 매출 떨어져. 총 이익률이 크게 떨어질 그쵸. 일이 있어요. 자, 매출 왜 그러냐면 또 하나는 벌써 주니퍼가 뭐 디자인 공개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에서는 생산에 들어가니 그 이제 소형 자동차. 모델 Y요. 예. 모델 Y의 내년도 페이스리프트에 아 모델 Y가 주니퍼예요? 네, 그것의 페이스리프트 이름이 주니퍼. 어. 이 주니퍼가 지금 디자인도 공개되고 뭐 중국에서는 이미 테스트 생산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올해 10월은 지났으니까 11월, 12월에 모델 Y 사야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루죠. 미루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오스본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스본 효과. 이걸 제가 많은 곳에서 얘기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걸 오스본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스본 효과는 뭐냐면 곧 가까운 시일 내에 신 모델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여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있는 구 모델의 구매를 미루는 겁니다. 그 연식 변경 효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폰 16이 9월 말부터 해서 10월 초에선 구매할 수 있다는데 아이폰 15는 9월 초에 사는 사람은 호구. 혹은 아니면 15의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또 가격 낮추죠. 그렇죠. 미리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모델 Y는 올해 11월, 12월, 특히 12월에 엄청난 가격 할인을 할 거예요. 왜요? 내년에 대해서 신차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통의 자동차 회사들이 쓰는 전략. 그런 전략이죠. 예. 그렇게 되면 올해의 인도량은 많아질 수 있지만 판매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죠. 또 하나 보셔야 될 그래프가 이건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 테슬라가 얘기를 했어요. 올해 평균 대당 생산 가격이 35,100달러로 낮아졌다. 네네. 4분기 때. 요것을 대단히 이번에 자랑을 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테슬라 역사 이래는 가장 평균 대당 가격이 낮은 거예요. 사이버 트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테슬라는 제가 책에도 디테일하게 쓰고 있는데 뭐 전선줄을 아끼거라든지 희귀 금속을 아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엔지니어적인 혁신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서 대당 평균 가격을 낮추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배당 평균 가격이 낮아진 데는 엔지니어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튬 가격 인하가 또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대단히 크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하튼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판매 가격의 하락폭만 둔화된다라면 충분히 수익 이익률이 커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판매 가격이 너무 안 떨어진다면 그리고 판매 가격이 유지가 되고 이 스프레드만 이제 유지가 되고 이 간격 차이니까 결국 판매 가격 대당 판매 가격 평균 판매 가격과 대당 생산 비용을 이 뺀 부분이 이 자동차 순이익률이잖아요. 네네네. 요 부분이 4분기 때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초에 주가가 결정난다는 거죠. AI 그 박사님이 이 마우스 사용을 안 하셔가지고 네, 이 부분에 지금 43,241달러가 평균 판매 가격이라면 지금 35,100달러가 평균 생산 비용이니까 요 파란 거에서 빨간 수치를 빼면은 이것이 평균 순이익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순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률이 아니라 이것을 비율로 따질 때 순이익률이 되는 거고 이 순이익률이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 비용에는 무엇도 들어가냐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4680 배터리도 들어가요. 그래서 4680 배터리는 아직 손익분기점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목표하는 것도 올해 4분기 때 손익분기점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사이버트럭 손익분기점 이제 목표 이루어졌습니다. 4680 손익분기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테슬라한테는 또 투자가 필요해요. 계속. 네, AI 투자도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 8만 개 필요까지 GPU를 맞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테슬라가 뭐라고 했냐면 전망 제시에서 내년도에 뉴 베이클스라는 복수를 썼어요. 새로운 자동차들이 나온다. 신모델들? 네, 25년에. 그중에서도 including 뭐냐면 more affordable 모델스라는 복수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흔히 말하는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인 그 언박스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이러한 데서 만드는기에는 너무나도 시설 투자가 많이 드니 이거는 천천히 내년에 분기별로 투자를 하고 기존에 있는 모델 Y와 모델 3가 생산되는 생산 라인에서 그것의 저렴이 버전을 만들겠다라는 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이거는 오스본 효과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안 사니까. 그렇죠. 근데 기다리니까. 복수로 썼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포트폴리오가 낡았다라는 거죠.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더라도 모델 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포트폴리오가 많아지면 훨씬 더 구매가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에는 매출 전체가 50% 성장할 수 있다. 인도량이.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으로도 비전을 확실하게 심어준 거죠. 50%가 성장한다고요? 네, 그래서 250만 대 정도는 뭐 자기네들이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죠. 30%에서 50%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성장할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7월부터 전기차 시장이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수 시장 진작을 하기 위한 이러한 국가 정책도 있고 또 하나 여러분 한국인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오래된 낡은 내연기관 차를 폐차를 하고 신차를 살 때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줍니다. 이 부분이 터지면서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가 많이 팔리는 거지 테슬라가 너무 좋아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금대 하나에 한 몫을 했어요. 지금 문제가 유일하게는 유럽이거든요. 유럽은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폭스바겐만 해도 10개의 공장 중에서 3개의 공장을 독일에서 문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고 자동차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러면 설비 투자가 또 그러니까 뉴 베이클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평균 단가를 높여내겠죠. 생산 비용. 그래서 자동차 기업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저도 AI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봐요.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대치인 거고 이 기대치가 왜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관 투자자가 보는 기준으로 저희도 주식시장을 봐야 된다는 기관 투자자가 만족하니까 분기별 쫙 올라가는 거고 기관 투자자가 실망하니까 위 로봇 행사 뒤에 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 보셨을 때 테슬라가 주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주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평가하는 법대로 우리도 주식시장에 예측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AI와 로보틱스가 재무제표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AI 매출과 로보틱스의 매출이 재무제표에 등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I의 수익률, 즉 자율주행의 수익률, 옵티머스의 수익률을 지금 따질 수도 없는데 어딘가에는 이제 투자 비용으로 녹아 있겠죠. 투자 비용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죠. 투자할 수 있는 넉넉한 캐시플로우도 있고 다 좋아요. 지금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습니다. 나번에 AI 부분,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부분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전 전망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잣대가 기준점이 자동차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률이다. 매출이익률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어쩔 수 없이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렇죠. CO2도 뺀.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는 대단히 좋았다. 이번에 주가가 올랐던 이유에는 또 하나는 초반에 기대치가 낮았어요.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생긴 거잖아요. 안 좋을 거라고들 봤죠, 당연히. 네, 안 좋을 거라고 봤죠. 예를 들자면 3분기 인도량도 46만 2,800대를 했지만 사실은 월가보다는 700대인가 좀 미달하긴 했어요. 예. 근데 크게 미달 안에서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거고 뭐 위로버스 저는 행사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월가에서는 다 실망했잖아요. 네네. 뭐 이런 실망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매그니피컨트 7 중에서는 2024년 실적도 뭐 최저고 뭐 이러니 기대치가 우선 낮았던 거고 자동차 시장도 좋지 않아요. 뭐 여러분 전기차 시장 자체가 물론 이제 이 중국차 시장이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엄청나게 안 팔리고 이거 미국은 근데 명확하게 반전에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 보시면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면 위에 파란 줄이 성장률입니다. 순수 전기차의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성장률이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내연기관차의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파란색 보시면 올해 작년 말과 우리가 키즘 얘기 나왔던 게 이거예요. 쭉 떨어지죠. 근데 성장률이 여러분 마이너스 성장한 거 아니에요. 낮은 성장률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키즘이라고 보지 않는 건데요. 슬로우 다운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뚝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언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7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6, 7월에. 6, 7월부터 성장률이 반등하고 있다. 하지만 6, 7월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연기관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텔란티스의 자회사인 미국의 지프 회사는 공장 하나를 문을 닫기 결정 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독일 이거는 미국 시장입니다만 독일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을 마이너스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또 하나는 경쟁 기업들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뭐냐면 경쟁 기업들이 한번 지펴보실까요? 이건 정말 독일 기업들이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미국 내에서 독일 전기차 판매율의 감소율이에요. 전기차만? 네, 전기차만 3분기 때. 그러니까 폭스바겐 마이너스 58%. 같은 브랜드이면 다른 브랜드이면 같은 회사죠. 아우디 마이너스 28%. 포르쉐 마이너스 24%. 다 이게 다 폭스바겐 거잖아요. 네네네. 폭스바겐이 지금 미국에서 3분기 동안 전기차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기차가 아까 전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기차가 성장하고 있는데 잠깐 저기에서 이제 BMW하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폭스바겐 건 아니고 아우디, 포르쉐만 폭스바겐 거고. 근데 BMW하고 메르세데스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뭐라 말씀하셨죠? 6월, 7월부터는 성장세로 돌아섰어요, 전기차. 미국도. 네. 그런데 독일차는 죽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일이 그만큼 전기 자동차가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 독일 전기차만 보면 또 뭐 캐즘 얘기하실 수가 있지만 이건 독일 자동차가 정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자동차 시장이 되게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저렇게 수익률도 좋고 딜리버리도 저 정도면 괜찮고 그리고 전망도 내년에는 더 많은 차를 내놓겠다고 하니까 뭔가 패권을 가져가겠구나.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독일 자동차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막 갑자기 4분기 때 내년에 독일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막 성장률을 갖다가 지금 마이너스 58%를 막 68%로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라면 전기차는 전체적으로 호조를 이루고 있으니
테슬라가 유아 독점할 수 있겠구나. 시장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서 49%, 48% 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국 기업들이 좀 힘을 내는 거죠. GM하고 포드가 예상외로 못했었잖아요. 네. 미국 기업들이 힘을 내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힘을 내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끌어가고 있고 이러한 근데 여기에 새로운 신모델까지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자동차 시장이 괜찮은 판을 형성할 수 있겠구나. 중국 또한 저렇게 성장하고 있고 유럽은 워낙 바닥이니까 바닥보다만 좋으면 되는 그러니까 기저 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2025년 전망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테슬라 기업의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하게 네. 막 판매 대수 보고 인도량 보고 생산량 보고 영업이익률 보고 자동차 회사로만 따지고 봐도 다른 회사들보다 더 낫다. 네. 그 결론이네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 기업에서 여러분 플러스 내는데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네. 자동차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도 1억대 뭐 회복 못 하고 있고. 네네네. 비아디 정도가 아주 낮은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전기차 부분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렇게 재무제표 만들 때도 순수 전기차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는 이제 그 고급 차종이라든지 네. 하이브리드라든지 네. 이런 또 이제 잘 팔리니까 커버가 또 양쪽에서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재무제표상에 순수 아이오닉하고 EV6 받았는데 전기자동차만의 생산 단가와 매출 단가를 얘기를 하면서 순이익률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사실 읽어낼 수가 없잖아요.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추론할 때는 이익이 나더라도 높은 수치는 아닐 거다. 한 자릿수 수치일 것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두 자릿수 수치잖아요. 그래서 네. 테슬라가 두 자릿수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관 투자죠. 지금은 14%대에서 17%대까지 반등을 했지만 이게 10%를 밑돌면 기관 투자는 던질 겁니다. 매도로 나설 거고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강종수 박사님은 그 영업이익률이 10%를 밑돌면 내가 팔겠다가 아니라 기관들이 파니까 그걸 내가 인정하겠다. 네, 그래서 나도 나도 팔겠다. 일부분은 줄일 팔겠다.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논리로. 네. 그것이 제가 테슬라 투자에 세워놓은 대단히 중요한 투자 기준입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